당근알바 초기 엔지니어링 전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당근알바 팀에 2년 전에 합류해서 지금까지 서버 개발하고 있는 박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당근알바는 동네 근거리를 핵심 가치로 일손과 일자리가 필요한 이웃들을 연결하는 서비스인데요. 구인을 하려는 사람과 구직을 하려는 사람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결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당근에서 구인구직은 동네 홍보 게시판이라는 곳에서 벌레 잡아주실 분, 연애 편지 써주실 분과 같이 사람을 구하는 게시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동네에서 구인구직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0년 3월에 구인구직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그해 11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MVP 모델로 서비스를 오픈했고 이듬해 2021년 8월에는 전국 오픈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리는 초기라는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여의 시간을 가리켜요. 당근알바는 2021년 전국 오픈 당시에 4명의 구성원이 만들고 있었고요. 2022년에는 7명, 그리고 2023년에는 10여 명이 만들고 있었어요. 저희는 초기에 제품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초기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 많지 않은 인원으로 빠르게 만들기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제품의 생산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제품의 생산성이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는데요. 중요하지만 많은 자원이 필요한 일에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프로세스를 개선했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놓고 가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당근알바를 만들어 오면서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저희가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도구를 활용했으며 어떠한 프로세스를 개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순서는 빠르게 데이터 분석하기, 그리고 필요한 것만 구현하기, 효율적으로 에러 대응하기, 클라이언트와 효율적으로 협업하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빠르게 데이터 분석하기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제품의 어떤 스테이지에서나 가장 중요한 활동일 것 같은데요. 특히 초기에는 가설 실험 검증 루프를 빠르게 돌리면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활동이었어요. 하지만 제품 구현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는 점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에 드는 비용과 데이터 분석으로 얻는 생산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기로 했어요. 다시 데이터 분석에 드는 비용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엔지니어링 비용과 데이터 분석의 활동에 드는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 모두 이벤트 기반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당근알바 팀에 합류하고 가장 처음 한 미션은 전환율 높은 광고 유도 알림 시점을 알아내는 것이었는데요. 구인자가 구인글을 작성하고 N시간이 지난 시점에 광고 생성 유도 알림을 받게 되고 그 알림으로부터 광고 생성까지의 퍼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찾는 것이었어요. 이 실험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두 지점에서 데이터 저장이 필요했는데요. 광고 생성 유도 알림을 발송한 것과 그리고 광고 생성 지점, 이렇게 두 지점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저장이 필요했죠. 만약 이 실험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분석한다면 서버에서 광고 유도 알림을 발송한 시점을 별도의 공간에 저장을 하고 광고 생성 데이터와 함께 SQL 등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먼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공간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SQL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비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 실험을 이벤트 기반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면
서버에서는 광고 생성 유도 알림을 발송하는 시점에 API 호출 한 번, 그리고 광고 생성을 하는 시점에 API 호출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API 호출만으로 간편하게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고, 또한 웹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조합해서 바로 시각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벤트 기반 분석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고, SQL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웹에서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조합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데이터 분석에 드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으로 얻는 생산성일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으로 얻는 생산성은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가설과 실험에 대한 의사결정 비용을 감소시키는 부분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 구성원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얻는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저희는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저희는 데이터 결정 합의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수록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할수록 데이터 결정 합의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먼저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의사소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의 요청자와 수행자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요청자와 수행자가 다를 경우에는 요청자가 어떠한 요청을 하는지 수행자가 일일이 그런 얼라인을 맞춰야 되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데이터의 접근성이 가장 높으면서도 데이터 분석의 요청자와 수행자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저희는 엔지니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희는 엔지니어링 과정에 제품의 구현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까지 포함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엔지니어링 과정에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니 저희는 빠르게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엔지니어가 가장 먼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PMPD 등과의 의사소통의 비용을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었죠. 저희는 데이터 분석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얻는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데이터 분석으로 얻는 가치를 극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팀 단위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었고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죠. 다음으로는 필요한 것만 구현하기예요. 저희는 목적이 중요했어요. 목적을 명확히 알았을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실험의 경우 실험 스펙을 초기에 모두 구현하는 것보단 실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만큼만 먼저 구현하고 실험의 목적 달성한 이후에 그 실험 결과에 따라 추가 구현하는 방식으로 현재 저희의 엔지니어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한 실험을 예로 들자면 저희는 구인자가 지원을 받고 지원자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문제를 맡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지원자로 하여금 지원 경험을 굉장히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였어요. 이 문제의 경우 구인자에게 어떠한 동기부여 장치를 부여하면 지원서를 읽거나 응답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그 동기부여 장치 중 하나로 저희는 구인글을 노출하지 않는 것을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실험 스펙은 지원서를 읽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 채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인글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알림을 발송하고, 그리고 그 알림 발송 이후에도 구인자가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구인글을 미노출 처리하는 것이었죠. 저희는 이 실험 기간 동안에는 구인글 미노출 처리는 구현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실험의 목적이 구인자로 하여금 구인글이 미노출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지원서를 확인하고 응답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지, 이 구인글을 미노출하는 것 그 자체가 실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는 알림을 발송하고 그 알림을 발송한 구인자가
실제 지원서를 확인하고 응답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데이터 분석했고, 그 결과 지원서를 확인하는 평균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지원서를 읽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전체 배포 전에 구인글을 미노출하는 처리를 추가했어요. 저희는 현재 가용 가능한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에 어떤 필요할지도 모를 엔지니어링을 현재로 끌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정말 필요한 구현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러한 구현 방식은 마케팅 이벤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는데요. 특히 이벤트를 참여하는 로직과 보상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유용했어요. 저희는 작년에 당근 알바에서 구인글을 작성하면 2주 동안 지원이 없을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를 참여하는 로직과 보상을 지급하는 로직 이렇게 두 가지로 스펙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벤트 시작 전까지만 먼저 이벤트 참여 로직을 먼저 구현하고 그 다음에 첫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상 지급 로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자원을 활용했는데요. 이와 같이 현재 필요한 작업에만 엔지니어링 작업을 활용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구현만을 함으로써 저희는 현재 주어진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효율적으로 에러 대응하기예요.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던 중간에 에러 리포트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당근에 오기 전에는 먼저 하고 있던 작업을 멈추고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던 이유는 에러 하나하나가 서비스 퀄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빠르게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는 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수정을 하다 보면 어떠한 간단할 것 같던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면서 수정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루의 일과가 벌써 끝나 있기도 했죠. 당근 알바 팀에서 가장 우려했던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오늘 나갈 배포가 어떠한 에러 대응으로 내일로 밀리고 내일은 또 어떤 다른 에러 대응으로 인해 배포가 밀리기 시작하면 초기에 저희가 제품을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미션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에러 대응의 프로세스를 좀 바꿔보기로 했어요. 먼저 에러 대응에 드는 비용을 확인해 봤을 때 저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현재 하고 있던 작업에서 에러 대응을 하기 위한 컨텍스트 전환하는 비용과 두 번째는 총 에러 대응에 걸리는 시간이 비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러 대응에 걸리는 시간은 정말 그 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정말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컨텍스트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컨텍스트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을 저희는 두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원인 파악을 하는 지점과 그리고 원인 파악 후 수정으로 들어가는 지점이었어요. 이 두 지점에서 최대한 현재 하고 있는 작업으로 컨텍스트로 돌아와 현재 작업을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저희가 컨텍스트 전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에러 대응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먼저 에러 리포트를 받으면 하고 있던 작업을 멈추고 발생 빈도와 이것이 당근 알바의 구인글 작성이나 지원과 같은 핵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파악했어요. 그 이후에 발생 빈도가 높지 않거나 구인글을 작성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대응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걸어둔 채 현재 하고 있던 작업으로 빠르게 돌아와 현재 하고 있던 작업을 빠르게 마치기로 했죠. 만약 발생 빈도가 높거나
핵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빠르게 원인 파악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원인 파악 이후에도 바로 그 즉시 수정하기보다는 현재 이 원인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에러를 수정하는 것과 현재 작업으로 빠르게 돌아와 현재 작업을 빠르게 완료해서 배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사용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전달하는 것일지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 현재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현재 작업을 완료하고 에러를 대응하기로 했죠. 이 에러, 네, 이 에러 대응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점은 원인을 파악하기 전 이 에러가 정확하게 어떠한 양상으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가시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센트리, 그라파나, 데이터독, 아폴로 스튜디오 등 최대한 많은 모니터링 툴을 활용해서 가시성을 확보했죠. 그리고 서비스 로그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현재 서비스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기로 했어요.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제품 퀄리티가 아니었어요. 제품의 퀄리티보다 현재 작업을 빠르게 완료해서 제품을 빠르게 만들고 그 제품의 가치를 사용자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저희는 에러 대응 프로세스도 이 기조에 맞춰 가장 사용자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에러부터 먼저 대응하고, 그렇지 않은 에러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 자원이 여유가 있을 때 대응하도록 했어요. 다음은 클라이언트와 효율적으로 협업하기예요. 제품 초기에는 화면 구성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여러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고, 그 실험으로 인해 어떠한 특정 유저는 어떠한 특정 컴포넌트를 보기도 하고 어떠한 유저는 안 보이기도 했죠. 또한 퍼널 개선을 위해 화면 구성 전체가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굉장히 많이 의논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서버 엔지니어는 최대한 이 API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반환하려는 반면, 클라이언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화면 대응을 하면서도 네트워크 비용, 사용자의 경험 등을 위해 한 번에 요청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으려고 해요. 저희는 이 논의에서의 핵심은 응답의 데이터 구조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응답의 데이터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의 데이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서버와 클라이언트 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의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응답의 데이터 구조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었죠. 저희에게 친숙한 언어 중에 응답의 데이터 구조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언어가 있어요. 바로 SQL이죠.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SQL을 통해 질의 요청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 구조에 맞게 응답을 하는 데 충실해요. 이러한 구조의 요청 응답은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맡기는 건데요. 저희는 제품의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최대한 이렇게 데이터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GraphQL을 도입했어요. GraphQL도 SQL과 같이 쿼리 랭귀지로서 질의 요청을 통해 그 질의에 맞는 응답을 서버가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모두 맡기니 데이터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논의할 필요가 없었고, 클라이언트는 초기에 빠르게 바뀌는 화면 구성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죠. 저희는 GraphQL을 도입함으로써 엔지니어링 논의 비용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얻은 생산성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더욱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고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죠.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을 정리할게요. 저희는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했고 필요한 것만 구현했으며 효율적으로 에러 대응을 했고 클라이언트와 효율적으로 협업함으로써 팀의 생산성, 엔지니어링의 생산성, 그리고 제품의 생산성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정말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 왔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잠시 미뤄두는 경험은 저는 당근알바 팀에 들어와서 처음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이 놓고 가는 것이 맞나? 라는 찜찜함을 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품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이 제품에 만족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놓고 오는 것이 맞았구나 라는 확신과 안심을 얻기도 했죠. 저희는 구인구직 시장에서 사용자에게 더 유용한 가치를 전달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구인구직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기를 바랬죠. 그렇기 때문에 팀 구성원 모두가 제품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몰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희는 2021년 제품을 전국 오픈한 이후에 2022년에는 162%의 MAU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고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173%의 MAU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최근에는 빠른 서비스 성장과 더불어 팀 구성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기와 다르게 바뀐 환경에서 초기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죠. 이 고민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성장했고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초기 이후에 저희가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 한 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근알바 초기 엔지니어링 전략 발표의 박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